자, 우리 지금 산재보험 하고 있었죠. 그래서 산재보험이 왜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산재보험에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좀 살펴볼 건데요. 이 용어의 정의가 조금 우리 학생들 생소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 알고 있었던 의미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산재보험 잘 용어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업무상 재해. 업무상은 업무상의 사유. 그래서 업무를 하다가,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요즘 산재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도 산재 혜택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업무를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이유 때문에 근로자가 부상, 질병, 장애, 네, 아빠 앞에서는 장애가 없었잖아요. 근데 업무상 재해에는 장애 또는 사망까지도 포함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산재 유족, 네, 산재 유족의 포함 범위를 살펴볼게요. 일단 그 산재 근로자, 그래서 사망한 자의 배우자, 배우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혼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혼이라는 것들이 인정이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산재의 범위 보시면 자녀, 부모까지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손, 자녀, 조부모, 그 다음에 형제, 자매까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유족의 수에 따라서 유족연금이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뒤에서 좀 더 살펴볼 거기는 한데 일단 유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거기에다가 손자녀, 조부모, 형제, 자매까지 포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치유와 장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리 치유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치유하면은 완전히 치료가 끝난 이 상태를 이제 치유라고 하는데요. 이 치유가 좀 끝나는데 이 끝나는 게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돼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그러니까 계속 치료를 해도 그 상태에 고정이 되어 있는 이 상태도 치유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장애는요. 네, 장애는 치유는 됐어요. 네, 치유는 됐는데 부상이나 질병이 근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훼손으로 인해 가지고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 예, 그래서 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태나 근로의 범위가 조금 축소되는 그 상태를 갖고 있는 상태를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폐질. 폐질은 치유가 되지 아니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장애는 치유가 된 상태고 폐질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에 따라서 정신적, 육체적 훼손 등으로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는 장애하고 똑같죠. 그런데 장애 같은 경우는 치유가 된 상태고 폐질 같은 경우는 치유가 되지 아니한 상태. 그러니까 어떤 이제 치료 효과가 달라지게 되는 이 상태를 폐질이라고 하고요. 진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진폐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폐잖아요. 폐에 생기는 섬유 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인데 이 진폐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분진을 흡입해서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진이 발생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많이 진폐 환자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쇳가루라든지 돌가루라든지 뭐 석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 직업에 이 진폐 환자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산재보험의 특징을 보시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무과실 책임주의다. 네, 무과실 책임주의라는 게 뭐냐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사용자에게는 고의 또는 뭐 과실의 유무와 관계없이 과실 상계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 그 어떤 이제 고의성을 갖고 했다, 아니면은 유무와 관계없이 뭐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거의 산재 혜택을 잘 안 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무과실 책임주의로 인해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이 되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제 구분을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보통 보험료 같은 경우, 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보험도 그렇고 고용보험도 그렇고 나머지 것들은 본인과 사업주가 분담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을 하는 게 요 산재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가끔 이제 문제에 나올 때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건강보험이나 연금이라든지 고용보험 같은 경우 이제 뭐 노인장기 요양보험도 마찬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반반 부담을 하게 되는데 산재만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문제 내기가 쉽죠. 자, 그 다음에 산재급여 비용 같은 경우는 이 보시면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뭐 어떤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손해 전체가 뭐 1억이 발생했다, 뭐 5천만 원이 발생했다, 30만 원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을 전체 보상하는 게 아니라 산재 혜택을 받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평균 임금을 기초를 해요. 그러니까 그 근로자가 임금을 어느 정도 받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이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해가지고 하는 정률 보상 방식이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액이 아니라, 그리고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게 아니라 퍼센트로, 정률로 보상하는 방법이 또 산재보험급여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자, 아까 앞에서 사회보험으로 강제 의무가입한다 라고 했었고요. 또 산재는 자진신고,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재해 보상과 관련돼 가지고 산재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이의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이 이루어졌을 때 이의 신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이 산재보험에 들어가 보면 독립된 기구에서 심사나 아니면은 재심사 청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근로자분들이 조금 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타 사회보험과 달리 이 산재보험은 사업장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장이 약간 그 산재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면 보험료도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잠깐 살펴보기는 할 건데, 이 다른 그 건강보험이나 연금 같은 경우하고 다르게 산재보험의 그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사업장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에 산재보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른 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게 되면 제외 대상이 되겠죠. 자, 일단은 공무원연금법. 그래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혜택을 받게 되는 거고요. 군인연금법에 따라서 재해 보상이 되는 사업. 그래서 군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인에 해당하는 법에 따라서 혜택을 받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선원법이 있대요. 예,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가지고 재해 보상이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에서 이제 제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택법에 따른 아니면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기공사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른 법이 굉장히 많죠. 자, 그 다음에 시설업자 또는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이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제외가 됩니다. 산재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밑에서 좀 살펴보자면 이제 공사 같은 경우도 이제 총 공사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라던가 아니면은 건축물이 연면적이 우리 연면적 건축 면적 이렇게 이제 나눠 놓거든요. 그래서 이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또는 대수선 할 때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또 제외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다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산재에서 제외되는 게 다른 법에 의한 그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산재에서 제외가 되는구나 정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외 대상에서 보시면 가구 내 고용활동,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옛날에 가내 수공업이라고 했던 것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내 수공업에 해당하는 고용활동이라던가 아니면은 상시 근로자 수가 1명 미만, 그러니까 1명 이상이면 산재 혜택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상시 근로자 수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예. 요 상시 근로자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정직원을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어떤 이제 가내 수공업이라든지 너무 이렇게 영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직원보다는 계약직 그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니면 우리 이제 알바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1명 미만인 사업으로 이루어지면 이제 산재에서 조금 제외가 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보시면 농업이나 임업, 그 다음에 수렵업 중에서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다.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농사 같은 거 짓거나 아니면은 이제 배에서 어떤 이제 작업을 할 때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면 이것도 제외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재 혜택을 어떤 분들은 산재를 받으실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다른 보험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공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체크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산재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분들 같은 경우는 혜택을 산재 혜택이 아니라 그 환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이제 의료급여 수급자이신지 건강보험 수급자인지에 따라 가지고 청구하는 방법을 달리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산재 혜택 같은 경우가 이제 정렬 방식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정렬 방식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제외이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재의 정의, 그 다음에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실 건데요. 자, 산재하고 업무상 재해, 그래서 산업재해란, 그 다음에 업무상 재해라 함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산재는 근로자가 어떤 이제 근무를 하는 작업 조건 하에서 물체나 물질, 그러니까 어떤 이제 물체,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 물질, 어떤 이제 액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이제 물질, 그 다음에 다른 타인과의 접촉이라던가 각종 물체나 작업 조건 하에서 작업 동작으로 인해서 일을 하는 동작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장애를 일으키는 이런 모든 것들을 산업재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산업재해는 요거하고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자, 그거 모든 것들을 다 산업재해. 그래서 어떤 몇 년 전에 누구였었죠? 그 영양사 분들, 조리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가스, 안 좋은 유독가스를 많이 맡아서 폐가 많이 안 좋아졌다. 뭐 그런 것들도 다 이 산업체에 인정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산재에 들어가고요. 자, 업무상 재해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 하에 사업주의 어떤 지위나 명령 하에 업무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이제 어떤 이제 업무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것뿐 아니라 부수적인 행위나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출퇴근이라던가 아니면은 하다못해 뭐 사업주와 같이 어떤 이제 뭐 어떤 야유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회식이라든지 이런 이제 다 인과관계가 있다. 업무하고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이거는 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 같은 경우도 요즘은 이제 범위가 굉장히 많이 확대돼가는 추세입니다. 자,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볼게요. 아까 제가 많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법. 그래서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의 제37조 보시면 그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대해서 규정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그 다음에 시행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열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들어가면은 쭉 나와 있는데 그 항목의 요건에 해당이 되면 다 업무상 질병으로 보게 되는데요. 자,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네. 자, 업무상 사고 같은 경우는 업무와 관련된 일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부상, 그러니까 사고를 당해서 이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으면 업무상 사고가 되는 거고요. 자, 질병은요. 네, 질병 같은 경우는 업무로 인해서 자, 여기 보시면 시간의 연속성을 갖고, 그러니까 질병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뭐 영양사라든지 조리사분들이 폐 질환, 이게 이제 뭐 한 번 안 좋은 가스를 맡았다고 해서 바로 폐 질환이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연속성을 갖고 또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에 걸리는 질병, 어떤 이제 뭐 스트레스에 의한 뭐 정신질환이라던가 우울증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시간의 연속성을 갖고 발생하는 질병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어떤 이제 뭐 폐 질환, 아니면은 심장질환, 아니면 정신질환, 뭐 이런 것들도 다 요즘은 업무상 질병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해 발생의 원인 해가지고 몇 가지 요인으로 이제 나눠놨는데요. 자, 일반적 요인 보시면 이 일반적 요인, 재해는 어떤 그 근로를 하시든 여기 보시면, 네. 단순하고 단조로운 작업에서 오는 정신신경의 필요에 의한, 그러니까 약간 우리 이제 단순 작업 같은 경우가 이제 나중에 보면 좀 여기 보시면 안전부주의라던가 아니면은 약간 자신의 과잉에 의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손이나 발이 부상이 이제 발생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숙련된 작업,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과가 지난 이제 단순한 작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 부위, 뭐 우리 뭐 예를 들자면 이게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하고 나서 연차가 조금 되면 막 한 손으로도 운전하고 뭐 이렇게 어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 옆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니면 뭐 핸드폰을 하면서 운전하다 보면 안전 부주의가 또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사고로 발생을 하는 것처럼 이 재해 같은 경우도 좀 오래된 숙련 작업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이제 재해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심신 피로에 의한 뭐 판단력이나 주의력 장애, 반응 속도 저하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뭐 장기간 근무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야근을 통해 가지고 뭐 이런 이제 반응 속도가 저하가 됐을 때 발생하는 재해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직장의 질서나 규율이 해이해져서 뭐 어떤 이제 질서나 규율이 너무 타이트해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해이해졌을 때도 문제가 되고요. 또 가장 큰 거 안전시설이 정확하게 잘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안전시설의 미비 등으로 인해서 우리 뭐 낙상이 뭐 추락이라든지 아니면은 보호 장구를 착용을 하고 이제 그 근로에 임해야 되는데 어떤 보호 장구가 미비가 됐거나 이랬을 때 발생하는 원인이 일반적 요인에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더 살펴보시자면, 뭐, 기술적인 거, 네. 기술적인 거, 교육적인 거, 관리적인 걸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아까 앞에서는 일반적인 거를 이제 살펴봤었는데, 기술적인 요인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뭐, 기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장치가 불량이 돼서 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어떤 구조적인 거라든지 재료가 부적합해서 발생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방법의 부적당, 어떤 이제 정비, 뭐 안전 점검, 정비가 제대로 안 되던가, 보존 불량 등으로 인해서 이제 뭐 어떤 뭐 기계가 이제 뭐 고장이 났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이런 기술적인 위해 요인도 이 재해 발생 원인에 들어가고요. 교육적인 것도 크죠. 아까 앞에서 이제 너무 해이한 것도 문제라고 했었는데 어떤 이제 안전수칙의 오해라든지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그리고 교육 방법이 좀 불충분했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유해한 작업이라던가 위험한 작업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해가지고 이제 발생하는 이런 것들은 교육적 요인에 들어가고요. 자, 관리적 요인 보시면 안전관리 조직, 그래서 이제 안전관리 요원이 없다던가 아니면은 작업 수칙이, 그러니까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서 몇 시간 근무하고 몇 시간 휴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정이 되어 있지 않는다던가 아니면은 인원 배치, 그래서 이제 그 업무 분량에 따라 가지고 적절하게 인원 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예전에 뭐 지하철에서도 나왔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3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1명의 인원 배치를 했다던가 이런 것들도 이제 산재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 지시가 부적당,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인원 배치도 해야 되지만 그 사람에 따라서 작업 지시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이런 것들은 다 관리적 요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산재 발생 원인 보시면 일반적 요인부터 기술적, 교육적, 관리적 요인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산재보험의 급여 체계 그리고 해당하는 보험금, 보험료를 살펴볼 건데요. 일단 업무상 재해가 발생을 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을 했는데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경우가 있고 사망한 경우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사망한 경우를 먼저 좀 살펴보자면 사망을 하게 되면 이제 받을 수 있는 이 보험금이 유족급여가 되겠고요. 아까 그 범위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제 뭐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 조부모, 손자녀, 형제 자매 뭐 이렇게 이제 그 유족에 따라서 급여가 이루어지고요. 산재 같은 경우는 이제 장의비, 그 다음에 유가족 복지까지 이렇게 이제 그 급여 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을 입었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뭐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는 요양급여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뭐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됐을 때 받는 요양급여가 있고요. 요양급여 후에 이제 어떤 노동력 상실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일을 못하게 됐을 때 휴업급여를 받게 되고요. 또 상병보상연금이라고 해서 일을 못하게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연금 받게 하는 상병보상연금이 있고요. 만약에 대상자가 요양급여라든지 휴업급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이제 사회 복귀를 못했다 하면은 장애급여, 그 다음에 장애급여 받는 기간 동안에 간병급여, 그 다음에 뭐 이제 나중에 어떤 후유증이 발생을 했을 때 후유 증상 치료라던가 아니면 요양급여하고 장애급여 하면서 발생하는 재활이라든지 사회 복귀를 위한 이제 복지, 그래서 뭐 어떤 이제 뭐 다시 교육을 받는다던가 이런 거 할 때 받는 급여,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망은 어쩔 수 없지만 사망에 해당하는 가족분들 뭐 이렇게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근로자 또는 이제 가족분들이 건강하게 사회 복귀할 때까지, 그러니까 업무상 재해부터 사회 복귀까지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산재보험 급여에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을 볼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좀 까탈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 교재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재보험은 그 사업장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업장에 따라서 보험료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보험료 산출을 위한 사업재해율을 살펴보시면 여기 보시면 도수율, 빈도율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강도율, 그 다음에 건수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빈도율 같은 경우는 총 근로시간 수에서 재 건수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총 근로시간 중에 재 건수가 몇 번 발생을 했냐, 그래서 빈도가 이제 재 건수 빈도가 몇 건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보험료 산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도수율, 그래서 요 재 건수가 평균 손실일수의 분모가 돼요. 자, 그 다음에 강도율. 강도율 같은 경우는 연총 근로 시간 수의 근로 손실일수, 그러니까 재해 건수는 몇 건 발생을 했느냐인데 만약에 재해 건수 발생이 5건이라고 해요. 5건인데 이 5건 중에 근로 손실일수, 그러니까 이제 근로를 못 나오는 기간이 뭐 5건에서 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5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10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365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강도율 같은 경우는 재건의 강도를 따지는 거이기 때문에 손실일수를 이제 분자로 해가지고 따지는 게 강도율입니다. 자, 이거 곱하는 거는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건수율 같은 경우는 아까 총 근로 시간 수의 재해 건수는 빈도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건수율 보시면 연평균 근로자 수에서, 그러니까 뭐 근로자 수가 뭐 10명이었다, 100명이었다, 1000명이었다 라고 했을 때 재해 건수를 이제 살펴보는 게 건수율입니다. 자, 그래서 산재보험 보험료율은 사업장 중심입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재 건수가 총 근로 시간 수의 몇 건이냐, 그리고 발생을 하는 그 재 건수 중에 근로 손실 일수는 또 어느 정도냐, 그리고 평균 근로자 수에서 재 건수가 몇 건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도수율, 강도율, 건수율로 바뀌었고요. 평균 손실 일수율 같은 경우는 도수율의 강도율, 그래서 손실 노동 일수를 따져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평균 손실 일수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사업장 중심으로 해서 보험료가 달라졌다라고 했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좀 2022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살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산재 보험료율, 산재 보험료율이 보시면 이제 광업, 제조업, 그 다음에 전기가스, 건설업, 뭐 이렇게 해서 쭉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가장 높은 보험료가 석탄, 채석업,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까 분진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이제 안전에 관계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밀접한 관련이 되는 게 석탄, 광업, 채석업이기 때문에 얘가 가장 이제 그 산재 보험료율이 굉장히 높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작은 거 보면 의약품 제조업이라던가 전기 제조업이라던가,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문직, 보건교육직, 이런 이제 서비스업 이런 거 같은 경우가 굉장히 낮은 그 산재 보험료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그 다음에 보험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은 보험료율. 그러니까 이 보험료율은 산재 발생 빈도, 그 다음에 근무 소실 일수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데, 우리 학생들도 딱 보면 좀 이렇게 이런 거는 산재가 많이 발생이 될 것 같다, 이런 거는 별로 산재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해당하는 거에 따라서 맞게 산재 보험료율을 우리가 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산재 보험료율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다 따져서 이 보험료율이 나온다라는 것까지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산재 같은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관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보시면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산재에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